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거래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이 모두 강하기 위해서는요. 뚜렷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건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이어서 계속해서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AI 쪽인데요. 아마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주인공이 될 듯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바뀐 듯한데요. 오늘 신영증권에서 70페이지가 넘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전히 주인공은 AI 쪽이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딥식, 약간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딥식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리포트에 나온 그대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막 AI는 B를 받은 상황이다. 이제부터 오히려 강력해질 거다. 지금 다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의 초입일 뿐이다. 라는 의견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패배감에 절어있던 수많은 AI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시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강세 탄력을 받았고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도 아마 그 이유 때문인 듯 합니다. 수혜 기업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았는데 먼저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 꼽았습니다. 어제는 키움증권에서 카카오를 최선호주로 격상시켰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신영증권은 여전히 네이버가 최선호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 조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SK하이닉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내에서는 리노공업,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T입니다. AI와 엮이면서 어떻게 이 기업들이 수혜 기업으로 꼽히게 됐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카카오에 대한 주가 전략도 나왔습니다. 카카오를 최선호주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요. 앞으로 주가 탄력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이어서 2025년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AI를 왜 봐야 할까요?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샘 알트만이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한을 했는데요. 왜 방한을 했을까요? 사실 한국 기업들이 급하다면은 아마 샘 알트만이 오기 전에 이미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샘 알트만을 만났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이게 샘 알트만이 한국에 방문을 했고 많은 기업들의 수장을 만났습니다. 샘 알트만은 급했던 듯하다라고 신영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B2B 비즈니스를 누가 가장 먼저 선점하느냐, AI 안에서 B2B 쪽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딥시크가 물론 오픈 AI가 내놓은 챗 GPT보다는 약간 경량화된 AI 모델을 내놓긴 했지만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들은 이게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경량화된 모델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싼 값을 주고 내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오픈 AI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딥시크보다는 비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샘 알트만은 어떻게 됐든 수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다고 합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그러한 체제는 자본시장 안에서, 자본주의 안에선 사실상 쉽지 않은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만이었다라고 신영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AI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로 꼽혔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AI의 업체들의 경쟁 강도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B2B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들 봐야 할까요? 먼저 반도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SK하이닉스였는데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딥시크가 우리는 이렇게 AI 플랫폼 만드는데 크게 돈을 안 썼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고성능 반도체 필요가 없겠네 라면서 한국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 미국 증시에서는 마블테크놀로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내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성능의 HBM 그리고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제 투자
투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찌됐든 반도체는 사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사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요. B2B 수요 증가는 고성능 GPU 수요 감소를 상쇄할 전망이다라고 신영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능의 GPU가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단에 있는 그런 또 반도체들은 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시크가 돈을 많이 안 썼다고 하지만은 막상 열어보면은 돈을 많이 썼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인 경우에는 우리가 2024년에 컨센서스로 가지고 왔던 캐펙스 투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여전히 괜찮고 두 가지 시나리오 어떤 게 됐던 SK 하이닉스가 최선호주다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쪽도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소프트웨어 쪽은 네이버였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오픈 AI처럼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붓지는 못하지만은 딥시크와 같이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다면은 그리고 가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딥시크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은 한국 기업들도 분명히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이버는 현재 한국에서 AI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어제 키움증권에서는 카카오가 오픈 AI와 손을 잡았다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라고 봤지만요. 신영증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봤을 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다. 이미 AI를 활용한 수익화가 가시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보여지고요. 커머스와 같은 이러한 분야에서는 이미 네이버는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여기에 AI까지 결합되면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반면에 카카오는 단기적으로는 괜찮겠다. 주가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장기적인 수익화 증명이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카카오가 더 오르겠지만은 수익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이미 잘 벌고 있고 AI 결합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업종 어떤 거 보면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전력 수요 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4년 대비해서 좀 급하게 빠진 쪽이 전력 인프라인데요. 신영증권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최선전주로 꼽았고요. 목표가를 50만 원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가 어찌 됐던 결국에는 AI 시장은 커지고 있고요. 경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돈을 쏟아붓겠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글로벌 전력 수요도 역시나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한국에 있는 많은 전력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주목해보자라는 이러한 의견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부침은 있을 수도 있고 변동성은 커질 수도 있겠지만요. 앞서서 나왔던 기업들 그리고 의견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